아, 간단해요. 해라. 왜? 지금 트렌드니까. 그거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나중에 항상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뒷차 타는, 뒷북 치는 사람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 요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문화나 아니면은 그들의 음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못 된다면 요리로서도 이제 많이 녹아내리게끔 못할 것 같아요. 心里一直有个梦，想去嵩山少林学武功。 저는 이태원에서 마라토끼 마라탕집을 1년째 운영하고 있는 수지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홍대에서 호통이라는 중국 가정식 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철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창업자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도시락을 배우러 온 제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진을 한 장 보여줬는데 너무나 맛있게 보인 거예요. 그걸 딱 본 순간 이제 이거 우리나라에서 정말 쫙 깔릴 것 같아. 이거가 다시 뜨는 음식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매워서 못 먹어요. 그런데 한 번 먹으면 계속 생각이 난다.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작년 2월부터 해볼까 하자.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고 한국에서 있는 그런 유학생들이나 또 중국 사람들에게 좀 중국의 맛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마라탕을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준비 기간은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2월부터 6월까지는 뭔가 이제 먹으러 다녔었어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그러니까 알아야만 뭔가를 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으니까 뭐 건대 입구나 대림동 그리고 맛집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찾아서 먹기도 하고 6월 달에는 이제 자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태원으로 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8월부터 인테리어를 시작을 해서 좀 저희가 자체로 직접 하느라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10월에 오픈을 했고. 상당히 짧은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발품을 팔아서 저희가 직접 경험해서 부딪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여기는 이태원이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언덕 위에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되게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뭐 권리금도 없고 보증금도 좀 저렴한 곳으로 택해서 진행을 했고 인테리어 비용은 한 3,000에서 3,50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집기류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한 5,000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해서 1억? 총 7천만 원 선에서 일단 들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비용을 상대적으로 다른 업장보다는 뭐 규모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비용을 많이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발을 뛰는 게 제일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11평 정도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대 상권 중에서는 약간 좀 저렴한 편인데 보증금 3천만 원에 권리 한 2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월세는 2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실질적으로 5천 중반 정도 들었고요. 나머지 뭐 주방 설비라던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금액입니다. 지금 이제 10달 돼가는 건데요.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높여왔어요. 저희가 이제 고정 매출이 발생하는 때는 한 3월서부터 정해졌어요. 그래서 매장 매출은 한 달에 한 3천 고정으로 그렇게 돼 있고 사실 지난달부터 제가 배달까지 같이 하게 됐는데 배달을 하고 나니 그것이 배달에서 벌려들이는 수익이 남는 금액이 됐어요. 순이익은 사실은 이게 소스 값이 조금 들고 나머지는 야채고 해서 소스가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갖고 오고 그다음에 소스를 개발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5천 버는데 5천에서 2천만 원은 남는 거예요. 처음에는 1년 동안은 굉장히 매출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 평균 600? 진짜 되게 저희가 가져가는 거 없이 600에서 800 정도?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홍보 같은 거를 진행을 했어요. 진행하고 뭐 2년차 되던 때에 이제 급격히 늘었어요.
한 1803년 차 돼서 저희가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변경을 주니까 거기서 이제 잠재된 고객들이 좀 많이 방몰이 되어서 2천에서 3천 정도 순이익은 저희가 거의 한 60%는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나, 아니면 레시피를 사올까. 그래서 직원들이 갔는데 이만한 통을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로 다 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했더니 그 사골 엑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냥 이렇게 그걸 한 수저를 넣으면 이만한 통으로 국물을 낼 수 있는 기본 이제 MSG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타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내가 누군데 요리하던 사람인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굉장히 오랜 시간을 6월 달부터 거의 10월, 11월까지는 계속 그 연구 단계에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부담 없이 누구나 그 종교적으로도 다 괜찮은 고기가 소고기인데 소고기랑 사골로 육수를 기본 베이스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에서 유학했던 그런 제가 한 10년 동안 맛을 봤잖아요. 중국 음식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그 맛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못해도 한 1년에 한 번씩은 중국을 가서 이제 연구를 하고 맛을 보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연구하고 하면 바뀌는 트렌드에 따라 우리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 그 제자 그분이 이제 가지고 왔죠. 그러다가 한국에 지금은 많이 유행을 하니까 중국 물류 유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물건을 이제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소스 만드는 그 재료들은 다 향신료 경동시장 가면 다 팔아요. 그거 가져다가 저희가 갈아서 소스 만들고 그걸로 이제 기름에 볶아서 향라유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오픈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식재료를 구하기에 상당히 좀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업체마다 이제 갖고 있는 재료들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되게 다양성 있게 갖고 있어서 수급하는 데는 별로 이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매니아층이나 이제 특별한 고객층들이 이제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는데 그분들도 또한 SNS를 하고 또 이제 지금 또 마라탕 열풍이니까 일반 손님들이 쭉 해서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되게 무서운 게 손님 너무 많아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단합대 얘기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힘내자. 매출 차이는 확실히 있죠. 요즘에 이슈화가 되면서 2년차, 3년차 될 때는 급격히 늘어나는 수치를 확실하게 저희도 실감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차이는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음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식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느낌이 많이 있죠. 근데 거의 보면 유행이나 패턴 같은 게 거의 한 3년 주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 단계 초입이라 한 3년은 갈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음식을 접했을 때도 지금 상황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맛을 보고 이제 대중적인 음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정말 쌀국수는 우리나라에서 좀 찾아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은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마라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면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뭔가 우울한 일이 있으면 얼얼하거나 매운 음식을 찾았을 때 그게 좀 마라탕이 되지 않을까, 대중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점은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게 너무 호불호가 맨 처음에 갈렸었어요. 근데 말하는 그 말이 있어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그 속설이 있는데 그거는 중독성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처음에 입을 닫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좀 현지화를 좀 많이 시켰어요. 한 번 드신 분들은 이제 이걸 내가 왜 먹는지 모르겠어라고 드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동네 이장님이 있어요. 연세 많으신데 제가 한 번 그냥 드렸어요. 드셔보세요. 근데 이분이 자꾸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상해, 맛은 없는데 뭔가 이상하게 생각이 나서 일주일에 2번씩 드시러 오세요. 단점이라고 보면 일단 사실 기호가 되게 갈릴 수 있는 음식이긴 합니다. 마라라는 게 이제 맵고 얼얼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음식이다 보니까 이제 향신료가 이제 많이 가미가 돼 있잖아요.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되게 좋은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고 이게 무슨 음식인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현지 사람으로서 현지 사람들의 입맛이나 이런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도 너무 거부감 들지 않게 그걸 맞춰간 것 같아요. 그냥 현지 분들이 하는 데는 그냥 원래 하는 대로 이렇게 주기만 하거든요.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여기에 조금 감성이 들어가 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제가 그런 집에 가서 먹어보고 하다가 나는 저걸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장점이에요. 저희는 현지화.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한국인이 만드는 마라탕. 솔직히 로컬 음식에는 그렇게 뭐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게 한국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해요.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이면 어느 정도 좀 신뢰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해요. 해라. 왜? 지금 트렌드니까.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나중에 항상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뒷차 타는, 뒷북 치는 사람들. 창업을 하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냥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얕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남이 해서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해니까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는 좀 버리고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해라. 마라탕은 아직까지도 지금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 요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문화나 아니면은 그들의 음식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사실상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 점을 이해를 못한다면 손님한테도 소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못 된다면 요리로서도 이제 많이 녹아내리게끔 못할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씨, 마라탕 드셔보셨나요?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위가 좀 쓰린 것 같긴 한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마라 음식의 매력이죠. 여러분들 모두 마라 음식점 창업에 대한 궁금증 풀리셨나요? 또 다른 궁금하신 업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